네, 8월 6일 목요일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재 기온이 28도입니다. 서울은 29도인 모양이에요. 오늘 무척 더운 날씨가 예보됐는데요. 낮 최고 39도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 서울 인천 29도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도 39도, 전주도 38도로 서쪽은 38도 이상을 보이며 덥겠고 강릉 32도, 울산 33도로 동쪽은 그보다 덜하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오늘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거래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월요일을 기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주목되겠어요. 네. 자, 오늘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에 심우재 전 노사모 대표 일꾼을 연결해 가지고 요즘 노사모 파리의 혈안인 정청래 후보가 과연 노사모와 어떤 관계였고 인연이었는지를 소상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아동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지급액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가 만 13살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3,560만 원인데 정부는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고 출생 초기에 목돈으로 지급할지 매달 나눠줄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총액은 줄이지 않는 방향이지만 제도 통합과 지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여 곳에 중증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2교대 이상 근무하도록 하면 간병 원가가 크게 올라서 환자가 30%만 부담해도 월 60만 원에서 78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현재 공동 간병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쌀 수 있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간병인 구인 난 탓에 직고용도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네, 정말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간병인을 찾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환자단체는 간병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간병 파산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비용 경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5세에서 79살 사이의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5세에서 79세 사이 취업자, 노인 취업 비중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 10년 전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령층의 69%는 평균 73.6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는데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평균 53세에 퇴직한 다음 20년 넘게 더 일해야 하는 셈입니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월 평균 수령액이 고작 88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4만 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활력의 지표라기보다는 부족한 노후 소득의 그늘이라는 지적입니다. 관련한 기사 경향신문 1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지금 비혼 여성이 크게 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중앙일보가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혼인율 반등을
30대 초반 여성이 이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결혼과 출산이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는 불안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요. 경단이 문제였습니다. 경력 단절이 문제였어요. 30대 여성 고용률은 10년 동안 56.9%에서 73.1%로 높아졌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은 2년 만에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맞벌이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노후의 동반자와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흐름이 지속되려면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와 돌봄 지원이 실제 일터에서 작동돼야 합니다. 아이고 한국인들 뭐 젊었어도 늙었어도 먹고 살기 위해 정말 길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권태호 칼럼인데요. 개정형사소송법, 즉 보완수사권 피해지가 핵심인 개정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 조항이 삭제된 196조보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195조에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의 법률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기 전에 수사 단계부터 협력해서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인력 확충과 견제 장치, 정교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개혁이 안착할 수 있다는, 아주 상당히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칼럼인 것 같아요. 기왕에 법이 통과됐고 공포되기까지 했으니 어떻게 이 제도를 안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뜻과 의지가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이런 브리핑 좋으시죠? 정책과 비전에 관한 내용으로 특화된 김용민 브리핑의 앞선 오프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 하죠. 이른 아침인데도 이곳 여의도의 기온은 벌써 30도에 달합니다.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내려가는 시간인데도 벌써부터 더운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서울 전역은 오늘까지 2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밤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심각한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 남부와 북부, 경기 안산, 광명, 포천 등 모두 30곳입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도 심각 단계로 올라갔죠. 소방청은 어제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내란 청산 등 국방부 추진 과제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육사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김용현부터 노상원까지 육사 출신들이 이번에도 쿠데타를 주도했는데 여전히 육사가 군의 주축인 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죠.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이럴 경우가 줄어들지 않겠냐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빨리 하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 먼저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정청래 후보는 근거를 대라고 맞붙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간 가장 악성인 주장이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승리라고 평가하기로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말한 건 거짓이란 주장을 폈고,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시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대통령 공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세요. 하지 말아라, 유시민.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제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